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시장이 5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전주까지 4주 연속 내리면서 올해 들어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K리츠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2.38%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리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물가 그리고 경제 지표와 시장학적 이슈가 다소 수그러지면서 이제 그간 낙폭이 컸던 리츠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역시 2.4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고 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6일에 현지 시간 26일에 발표한 건원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8% 상승해서 시장 전망치 2.7% 상승을 0.7%포인트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역시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3일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발표한 이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PMI 예비치가 49.9로 나와서 기준선 50을 밑돌았고요. 보통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리고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제조업 PMI가 50을 밑돈 것은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 미국 상무부가 25일에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1.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서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3.4% 대비 반토막이 났고 또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4%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견고한 미국 경제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꼽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경제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은 금리 측면에서는 좀 다소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7% 이상까지 올라서 작년 1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분간 이런 이제 거시 경제 지표도 계속 변동성이 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 지정학적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5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4월 30일부터 열릴 예정이고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첫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연내 인하 가능성 혹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련된 발언들이 나올지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시장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또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고용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지표들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7개 리츠가 상승하고 3개 리츠가 하락했습니다. 전주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는데요. 미국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 및 경제 지표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 등 거시 이벤트에 따라 리츠 주가가 크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제 개별 리츠 주가 흐름도 주간 단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전주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신한 서부 T&D 리츠가 일주일 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전주에 5% 이상 하락했던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8.94%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래에스 글로벌 리츠도 5.45%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도 5.34% 신한 알파 리츠도 4.49% 빠지는 등 오르는 등 4%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랐습니다. 네.
반면 이제 1위츠 코크렛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이렇게 1.78% 하락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1위츠 코크렛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년 내 가장 낮은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JR 글로벌 리츠도 큰 폭은 아니지만 한 주 동안 하락했던 리츠입니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역시 종가 기준으로 1년 내 가장 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리츠 시장이 이처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리츠들은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두 가지 리츠, 이지스 밸류 리츠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인데요. 이 두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4월 초에 이 IR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점 배당 확대에 찍혀 있었는데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8일 날 IR 후에 지금까지 3.71%,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4월 9일 IR 이후에 7.93% 상승했고, 이 두 리츠는 같은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두 리츠입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주간 단위 수익률 기준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 한 주 분위기가 크게 다른데 대체로 이 두 리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 소식 우선 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 21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죠. 제21기 배당금을 한 주당 94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3월에 상장한 리츠이고, 이후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을 기준으로 분기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평균 배당금인 주당 8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는 최근 탄탄한 펀더멘트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 오피스 시장에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규 임차인 유치와 기존 임차인 재계약을 통해서 NOC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배당 여력이 확대됐습니다. 하나증권 담보대출 만기가 2025년 1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리파이낸싱 이슈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가 기초자산인 태평로 빌딩의 플라이트 투 퀄리티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태평로 빌딩 리모델링 발표를 해왔던 상황이고, 또 이지스는 태평로 빌딩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무 건축과 삼성전자 개발 중인 미래 공간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설계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FIT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FIT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의 공간 생산성이라든지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그린 건축 기술을 탑재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향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한 알파 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SPI에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신한 리츠 운용이 시티스퀘어라고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을 인수를 합니다. 원래 이 자산 같은 경우는 3월에 입찰을 실시했고, 당시에 이렇게 보면 현송교육문화재단이라고 이런 재단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결국 인수를 포기했고, 이후에 현대코퍼레이션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던 현대코퍼레이션이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 혼자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신한 리츠 운용을 제3자로 지정해서 같이 이렇게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이랑 현대코퍼레이션 인수를 하고, 하반기 한 9월 정도에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신한 알파 리츠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GS건설 서초타워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죠. 또 이 GS건설 서초타워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삼성전건과 이제 총격 인수를 한 다음에 또 유증을 통해서 신한 알파 리츠에 편입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이제 신한 알파 리츠는 올해도 벌써 2개 정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개 오피스를 편입하면서 현재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자산이 9개로 늘어났는데, 올해 이 GS건설 서초타워와 그리고 이 시티스퀘어까지 편입을 하게 되면 총 11개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게 됩니다.
네,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외형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리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신한 리츠 운용이 인수한 시티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 수준인데요. 당초 위협으로 정해졌던 이제 현송이 제시했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6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신한 리츠 운용과 현대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매수자가 바뀌면서 가격이 다소 올랐고, 이러한 점들이 이제 이러한 시장의 어떤 최근 오피스 거래가 또 상장 리츠, 특히 이지스 밸류 리츠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담고 있는 태평로 빌딩이 시티스퀘어와 바로 붙어 있죠. 근데 태평로 빌딩의 평가 가치는 작년 7월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3,589만 원이기 때문에 이 가치의 어느 정도 타당성,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